노새 두 마리 펴주세요. 여기까지 했어요. 이쪽 그 카부터 카. 카부터 해야 되는 거지? 네. 제 가봅시다. 그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아버지의 헉헉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요새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다. 요새가 도망간 상황이네. 이 도망간 상황에서 요새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 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는 큰 길로 나오자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지가 주저앉은 이유가 뭘까요? 어떠한 절망감이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절망감이라고 필기해 주시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요새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 일일 것 같아서 뛰어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끌어일으키려고 했다. 뛰던 것을 멈추고 그랬대. 아버지가 더 큰 일일 것 같았대. 아버지가 주저앉은 것에 대해서 얘가 걱정하는 게 드러나죠. 거기다가 아버지가 걱정이 됨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데 아버지는 쉽게 일어나지를 못했다. 아버지의 눈은 더할 수 없는 실망감과 깊은 낭세로 가득 차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얼굴 근육은 실룩거리는 것이 얼굴에 보였다. 실룩실룩거리는 게 왜 그럴까? 아마 아버지가 실망한 것 때문에 표정이 조금 일그러졌나 보다. 그치? 불현듯 슬퍼의 복받쳐 내 눈도 씀벅거렸으나 나 단어 알아둬야 돼요. 씀벅거렸으나 눈물이 날 것 같았으나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잘 해주시고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루시를 찾아야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가 못하고 있는 걱정이니까 루시 찾아야지요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자의 이런 모습을 구경거리나 하듯이 잠깐 쳐다보았다. 근데 잠깐 쳐다보고 사람들이 그러고 다시 가버렸어. 그러는 걸 봐서 왜 그러냐고 묻지도 하지도 않네. 이런 걸 봐서 아마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 게다가 사람들의 무관심, 무심함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 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났으나 나는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게만 했다. 아버지도 그런 눈치였다. 나를 한번 덤덤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앞장서기 시작했다. 두 사람 중 아무도 내박쳐진 맞자며 연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내박쳐진 뜻 뭐였어요? 앞에 보니까 내던져지. 힘껏 내던져진 공부했네? 아 기억하죠. 기억해? 그럼 뒤미쳐는 뭐야? 진짜? 어. 뒤따라가는. 뒤에 곧 있다. 뒤따라라고 해야 되네. 기억하는구만. 그래서 그 다음에요. 여기가 내박쳐진 맞자며 연산이에게 꺼내지 않았다. 그 뒷처리도 큰일이 되니 말이다. 터덜터덜 걸어서 내 곁까지 온 우리는 정작 그때부터 막막함을 느꼈다.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가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따로 헤어져서 찾아보도록 해요. 내가 이쪽 길로 갈 테니까 아버지는 저쪽 길로 가세요 했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아버지가 무쇠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극복한 상황이고 잘 모르겠어서 딱 아버지가 갔대. 아버지와 헤어진다는 사무실 것도 거리낌 없이 마구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쳐 있었다. 크고 작은 자동차는 쿵쾅거리면서 씩씩 달려오고 달려가고 하였다. 우측 건물, 선층 건물이 질비한 거리는 어느 점 분주했다. 자, 도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 근데 어떤 도시? 번화한 거리. 자, 거기다가 도시화로 인해 번화한 거리라고 해주세요.
자,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고 묻지 않았다. 자, 사람들이 묻지 않은 이유는 남의 일에 무심하기 때문이지. 무관심하죠. 이걸 다시 말해서 방관자적 태도라고 말해도 상관없겠죠. 이은에다가 무관심, 방관자적 태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적인 태도도 되겠죠. 한 개 더 쓰세요. 개인주의적인 태도. 아무도 내가 찾는 누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지 않았다. 이건 지금 여기에 서술자인 나가 듣고 싶은 얘기죠. 웬만하면 누새가 저기 있다, 저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툭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탁 부딪히면서 사뭇 뛰었다. 그러나 뛰면서도 둘레둘레 사방을 찾아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조금씩 어두워지는 걸로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는 거죠. 일단 지금은 저녁이네. 초저녁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초저녁인데 일단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마 앞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도 있었다. 앞니말에 이마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사람처럼 혹은 동물처럼 말했네. 그리고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노새로 보이는 거는 얘가 노새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이겠죠. 파란 노새, 빨간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슬 기어가는 놈, 엉금엉금 뛰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가다가 막 휙 돌아서는 놈. 그것은 가지가지였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노새에 빗대어서 표현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우리 노새는 없었다. 두기가 쫄긋하고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까맣게 연탄가루가 묻어서 반질반질하고 우리 사촌 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는 것들이 우리 노새는 안 보였다. 노새를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했네. 예쁘다는 건 얘가 근육절벽가 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 노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애정이 드러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랐다. 차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배도 고프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오늘 점심도 설친 채였다. 설치다라는 거 필요에 미치지 못한 채 그만두다 라는 다음 뜻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집에서 점심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버지의 일이 궁금하여 연탄 공장에 갔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짐을 싣고 나오는 것이었다. 내가 원래는 애들이랑 놀다가 밥 먹으러 집에 갔다가 아버지가 짐 싣고 나와서 따라 나왔다 라는 과거의 사건, 몇 시간 전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내 걸음에 앞서 몇 번 부끄러지기도 하였다. 이 마음 때문에 계속 앞으로 가는데 너무 빨리빨리 걷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했대요. 더러는 어떤 신사의 옆구리에 넘어지듯 부닥치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그 아저씨는 이 녀석아 하고 어쩌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더러는 어떤 아주머니의 치마꼬리를 밟기로 하였는데 그러면 아주머니는 얘가 왜 이래? 눈 어디다 두고 다녀? 라고 하면서 보통을 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미안해요. 우리 노새 찾으라고 그래요. 하고 뇌가를 쓰나 이것도 하나 달아줘야 돼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마구 짓거렸으나 이것이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진 않았다. 그러면 속으로 그냥 웅얼웅얼했다는 거지. 입이 맨말라서 도무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래서 이제 말할 기운도 없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언뜻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고 있을까? 노새가 어디로 간 건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방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그런 마음에 앞서 내 눈은 부산하게 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보면 나는 그동안 우리 노새와 깊이 정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노새랑 정 들었다는 건 위에도 있고 여기 아래도 있네. 그치?
자다가도 발을 마구간에서 문제가 소리지르는 소리 이것도 알아놔야 돼요. 발을 들여놨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놀다가도 저마치서 아버지에게 끌려오는 문제가 보이면 후딱 달려가 그 시커먼 엉덩이라고 두들겨주기도 했다. 자, 연탄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온대요. 시커먼 엉덩이도 나오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여기 밑에도 있네. 까마귀 새끼라는 소리도 하고 시커먼 몰골 깜짝 도둑 검정 주성이 호물주사도 까맸다. 요것들 전부 다 연탄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것과 다른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눈을 한번 치쳤다가 내려오랬다. 아이들은 그런 나를 꼭 놀려댔다. 비리비리 무슨 새끼 있어요. 그러고는 나더러 까마귀 새끼라고 말이다.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까맣게 연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다닌 데서 그 아들인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아버지는 노상도 알아야죠? 언제나 변함없이 한 모양으로 줄곧 늘 까만색으로 다녔다는 거야. 시커먼 몰골을 하고 다녔다. 옷은 물론 구팡색 신발도 어느새 깜짝 후드가 되어 있었다. 손, 얼굴 할 것 없이 온몸이 검정투성이었다. 어쩌다가 힘하고 꿀을 풀면 콧물주차도 까맸다. 전부 다 까맸대요. 아버지가 노상 시커먼 몰골을 하고 다닌 걸로 아버지의 삶이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노상 시커먼 몰골을 하고 다녔다. 아까 위쪽에 읽었던 거였죠? 그 부분에다 밑줄 쳐놓고 어디 누구 있어? 찾았어. 쳐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알 수 있어.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눈 하나는 팽하게 빛났다. 이게 되게 제일 무서운 거죠. 눈은 팽하게 빛났대. 아버지는 어떻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의지가 강한 거야. 그걸 다시 말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의지가 나타나.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까마귀라고 불러댔으나 차마 대놓고 그러지는 못하고 만만한 나만 보면 까마귀 새끼라고 놀려댔다. 하지만 저희네들 아버지는 별것이었던가. 자, 별 나은 직업이 아니었다는 걸로 뭘 할 수 있는 거 얘네들 다 부동네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영일이 아버지는 조그마한 기계와 연탄불을 베어가지고 다니면서 뻑소리와 함께 생쌀을 납작하게 눌려 튀겨내는 장사, 뻥튀기 장사를 하고 있었고, 종다리네 형님은 번데기 장수였고, 순철이네 아버지는 시장 경비원이었고, 귀다리네 아버지는 포장마차 장사를 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다 직업이 변변찮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귀다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길이네더러 뻥, 종다리는 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으며 순찰이 귀다리도 모두 하나씩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까마귀라는 별명을 가진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별로 억울할 것이 없다. 이 친구의 긍정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그치?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도 넘어서였으나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자, 아버지가 노새를 여태까지 찾고 있다는 걸로 봐서 아직도 못 찾았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귀뜸으로 미리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내가 들어서자 얼른 뛰어나오며 허겁지겁 물었다. 찾았니? 뭘 찾았다고 했을 거야? 노새 찾았니? 이런 걸 봤겠죠.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내가 혼자 들어오는 걸 보면 찾지 못한 것을 번연히, 이것도 알아야 돼요. 번연히 체크해보세요. 그냥 뻔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번연히 알면서도 어머니는 다그쳐 묻어댔다.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한숨만 내리쉬고 울려쉬고 하였다. 어머니가 한숨 쉬는 걸로 봐서 자, 상황이 좋지 않네, 그치?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돼서였다. 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재로 지금 통행금지가 나타나네요. 근데 이거랑 연결되는 거 뭐죠? 앞부분에 뭐 있었니? 17페이지 가보면 손 가보면 아까 저기 다시 한번 앞에 보세요. 17페이지 가보면 여기에
마차 있었고, 연탄 있었고, 새끼줄 있었고, 문화주택 있었고, 그치? 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그거랑 연결해서 얘까지 보면 되겠죠. 통행금지 있고, 또 오른쪽 윗페이지 보니까 마부, 소달구지, 3년차까지 한꺼번에 다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머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리고 통행금지 시간에 거의 다 돼서 아버지가 돌아왔고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있을 때 요새를 찾지 못한 실망감과 절망감이 나타나네. 여기다 물질 쳐놓고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을 옳은 것처럼 전할 수 있어야겠죠. 그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작은 형도 일이 1인지라 기타도 쉬지 않고 주문 듯이 방해문에 처박혀 있었다. 눈치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치?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만이 말을 걸었다. 이재훈이 있더니래. 그럴 뿐 아버지는 더는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보아온 밥상을 한 옆으로 밀어놓고는 쓰러지듯 방 가운데 들어놓고 말았다. 아버지 상태 어때? 실망감과 절망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상태는 그치?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거리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길들여 키워온 요새가 가요보다 저런지도 모를 일이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시선이 서술자가 쓴 아이가 너무 어리죠. 어리다는 거 앞에서 그래서 확인했지. 그래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마도 순수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어린 아이 순수함이 드러난다. 그쵸? 다음 페이지. 아버지는 원래부터 마호였다. 말을 모는 사람이었대요. 수레 같은 거.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마차를 끌었다. 어쩌다가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으나 소가 끄는 마차를 끌기도 했었으나 얼마 가지도 않아서 도로 말마차를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마차 하나로 버텨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노새를 바꾸고 온 것이다. 근데 아버지가 왜 지금 시대상으로 사실 차를 끌었어야 정상인 것을 왜 노새를 바꿨을까? 자, 말이라는 애는 노새보다 크죠. 근데 노새는 말보다 작아. 그러니까 아마도 먹이를 좀 적게 먹고 골목골목 다니기도 조금 더 나을 거야. 더 작아서 사이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차는 못 사고 가지고 있던 말마저도 노새랑 바꾼 거죠. 노새를 가지고 다니는 건데 조금 더 연료가 덜 주겠지. 노새한테 주는 먹이가 말보다 적게 먹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랬다, 아마도. 그러고 나서 노새나 말이 요즘 그놈의 3년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을 자칫 줄어드는 듯도 했다. 자, 노새를 바꿨는데 얘가 3년차가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줄어든대.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도 했다 했지. 웬만한 오르막길도 끝도 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집까지도 들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험을 느낀 짓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자, 시대 그 밑에다 밀쳐놔야 돼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감. 자,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었죠. 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그래서 일감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차 타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 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자동차가 만나면 뭐래? 자, 이 휘발유 한 방울 안 난다는 거는 실제로 그래서 자동차 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아버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걸까?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아버지의 자존심을 알 수 있으면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시고요. 나는 마치 애국가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숨은 오기는 또 무슨 의미일까?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의미한다. 이따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고단한 이유는 노새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힘들어서 이날 밤 나는 앞뒤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잠을 엄청 깊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그 밑에 설정 꿈속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 밑에부터 이제
꿈속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큰 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곧 길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갔다. 골목에서 나온 이라고 했으니까 골목이 첫 번째 장소고 큰 길이 두 번째 장소네. 네모가 지금 꿈에서 본 노새의 이동 경로래. 이동 경로를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그러자 달려가고 달려오는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찍찍 소리를 냈으나 노새는 그걸 본체 않지하고 달렸다.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교통순경이 호랄라기를 불며 달려오다가 노새가 가까이 오자 호밀백산에서 도망갔다. 도망가고 있는데요, 이제 인도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멈추고 노새의 가는 곳을 쳐다보곤 저마다 놀라고 재밌는 표정을 지었다. 저놈 세상 만났군. 고삐 풀린 말이라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엄마 저게 뭔데 저렇게 뛰어가? 말이지 했더니 아니 그거 글쎄 말보다 작은데 노새 같다 얘했어.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근데 연탄짐을 매지 않은 몸은 훨훨 날 것 같았다. 평소에 연탄짐이 노새를 구속하는 대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가파른 길도 없었고 채찍질도 없었다. 연탄짐, 가파른 길, 채찍질, 앞을 먹는 사람 전부 다들 노새를 가로막는 대상. 힘들게 구속하는 것들이었는데 이게 없다는 걸로 얘가 자유로워진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고 노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며 빨간불이 켜진 때도 있었다. 막무가내로 그냥 뛰기만 했다. 노새는 이윽고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마침내 지금 파란불이 켜져 우우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풍비박산이 되었다. 꽃중이 넘겨보세요. 를 이고하던 아주머니가 꿈의 소리를 내고 지르며 퍽 그 자리에서 넘어지자 머리 위에 있던 보퉁이가 결국에 불렀다. 다정히 손잡고 가던 모녀가 어머어머 소리 지르면서 지도리에서 우뚝 섰다. 배절거리며 가던 두 아가씨가 엄마 소리 지르며 한 번 엉크 넘어졌다. 자전거에 맥주 상자를 싣고 길쭉길쭉 건너가던 인부가 앞사람이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자전거 핸들을 놓쳐 중심을 잃은 승강자가 우르르 넘어졌다. 지금 노새가 달려가면서 여기서 사람들과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걸 지금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사실성을 높이고 생생하게 만들고 있죠. 현장과 생존과 그래서 이 큰 목도리에 몸을 휘감고 가던 아주머니가 난 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획 돌아섰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나무를 앉아 싶으면 안겼다. 떼국이 잘잘 흐르는 장반 청년 하나가 이때 우어우어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으나 노새가 아까 이를 번쩍 들자 어이쿠 소리 지르며 이쪽 쪽으로 도망갔다. 지금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치? 이때 노새는 그대로 달렸다. 뒤미쳐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며 백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달리느라고 바쁘네. 노새는 어느덧 번화가에 들어서고 있었다. 장소가 또 변했어요, 번화가고. 여기는 아까의 횡단길보다 더욱 사람이 많았다. 노새는 자꾸 자동차가 엇갈리는 것이 귀찮았던지 성큼 인도 쪽으로 번화한 것 같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 여우란스러운 혼란이 벌어졌다. 자, 이러저러 뭐저러 해가지고 오른쪽 윗페이지 올라가시면 이거 필요 없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그 그림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내려가면 지금까지 장소 변화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아까처럼 똑같이 현장감, 생생함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블루기를 뛰쳐나온 지 1시간이 지났을까? 노새는 시장 안에서 한바탕 북새를 떨고 다시 한 길로 나왔다. 한 길 넓은 길 얘기해요. 이 무렵에는 경찰에 비상이 걸렸는지
곳곳에 모자끈을 턱에까지 내린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남부향이었다. 군데군데 무전차가 동원되어 자기네끼리 노새의 방향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새는 미리 그것을 알고라도 있듯이 용케 경비가 호술하는 길만 찾아 잘도 달려나갔다. 모가지는 물론 갈기며 어깨-뚝지 그리고 등에어리에서 땀이 비오는 듯해서 내 다리에 물이 주르고 흐르고 있었다. 검은 물이, 중요한 건 검은 물이죠. 이 검은 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노새가 그동안 엄청 힘들었지. 그 노새가 힘들어서 검은 물이 흘렀대. 얘 지금까지 뭐였으니까? 노동을 얘기한 거죠. 거기다가 고된 노동으로 힘든 노새를 상징함. 그러니 노새는 벌써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노새는 얼핏 좌우로 한강물을 훑어보더니 여전히 뛰어가면서도 길게 심호흡을 하였다. 다리를 건너고 얼마 가자 길이 넓어지고 앞이 툭 트였다. 고속도로였다. 고속도로?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길이 나오겠지. 고속도로에다가 자유로운 공간으로 이르게 하는 통로. 그리고 이제 뭘 암시하는 거예요? 노새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갔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노새는 돈도 내고 줄게지를 따라나가더니 그때부터 다소 속도를 늦추었다. 그러나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노새가 아마 자유로워지고 싶었겠구나를 나타내는 거죠. 자, 넘겨보세요. 비 오는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감정의 꿈으로 하여 어쩐지 마음이 헛헛했다. 그 꿈대로라면 우리는 다시 그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꿈대로라면 우리 노새는 고속도로를 따라 멀리 달아나서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가 있는 것 아닐까? 노새가 도망을 엄청 멀리 가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지나갔대.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차가 없잖아. 그럼 이 노새 찾으러 아마 절대 못 가겠지.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그는 매일매일 그 무거운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겹고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보금자리를 영 떠나가 버렸는가. 자, 아마도 이 친구가 상상하는 노새가 도망간 이유겠죠. 이만 상상하는 거죠. 선생님. 아버지와 내가 집을 나선 곳은 사람들이 아직 출근하기 전인 이른 새벽이었다. 자, 이제부터 시간의 경과를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큰 길로 나오자 두 사람은 막상 어느 쪽부터 뒤져야 할지 막연하게만 했다. 찾기가 힘들겠지 아마. 요새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둘 중에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으나 부자는 잠깐 주춤하다가 동네에 많은 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어제 이미 동네는 다 뒤져봤는데 거기에 없었어, 그치?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날씨가 몹시도 찼다.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매서웠다. 자, 바람이 매웠다고 계절이 아직도 겨울인 거 알 수 있겠네. 계절적 배경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살짝 나와 아버지가 처한 불행한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 그냥 추운 게 아니라 길이 얼어붙은 데다가 바람까지 메웠대요. 귀가 따갑게 아래 온 듯 하자 아랫도리로 내기가 찰싹찰싹 쏟아붙었다. 아버지, 시장으로 가봐요. 자, 꿈에서 노새가 시장으로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아마 따라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나봐. 나는 언뜻 간밤에 꿈이 생각났다. 시장은 왜? 이랬더니 혹시야 노새가 뛰어다가다가 시장기가 들어서 시장으로 갔는지. 자, 이게 우습다고 했어. 말해놓고도 좀 우스웠지만 뭐한 거예요? 말장난한 거죠. 다시 말해서 언어유희라고 하죠. 이거 써나요? 언어유희.
그래서 나는 말을 듣고 좀 무서웠지만 아버지도 별 싱거운 녀석 타보겠다는 듯이 시큰둥한 태도였다.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지 않아도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도 나는 종종 걸음을 잘 따라갈 수 있었다. 아버지가 다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따라가기 힘들었대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이 한숨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다. 아버지의 손이 크고 투박했대. 아버지가 손이 단단한 이유는 고단한 삶을 나타내는 거죠. 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력한 고단한 삶을 나타낸. 그리고 끌려가듯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우스웠다. 이날까지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어떤 일? 아빠랑 손잡고 가는 일. 이런 일이 없었대.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후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었다.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자,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네. 아버지와 나는 한때 끄떡 없이 걸었다.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 시간이 지났어요. 점심이 됐네요. 점심때쯤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날씨가 아침에도 안 좋았는데 점심에도 계속 안 좋아요. 다른 건 얘들이 처한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다. 그치? 그래서 힘겨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어느 곳을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들은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느냐고 요새를 찾느냐고 묻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도 요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리는 새살처럼 무겁고 배는 고프고 쓰렸다. 요새를 찾는 중인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걸로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위기? 서로한테 무관심하네, 그지?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하나 좀 써주세요. 개인주의적인 태도. 또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 얘기에 나오는 길이는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길은 멀고 배는 저물고 있었는데 쉬어갈 곳이라고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 자,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갈 데가 없는데 심지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앞으로 쉬어갈 곳도 없고 어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래요. 길도 이렇대. 지금 나랑 아버지의 저주를 어떻게 비유한 거야? 나그네에 비유한 거죠. 아무리 가도 사람이 사는 집은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깜빡깜빡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보이느니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무지는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상태로 그냥 걸어가고 있었네, 그치? 자,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시간의 경과 아까 점심이었는데 이제는 저녁이 됐네.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둘 중에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할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갈 길이 이곳으로 들려들었는지 모르겠다.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이유 없이 갔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을 다 왔다고 싶었다. 왜? 평소에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원에 거의 와본 적이 없네. 그래서 내 경우에 동물원에 와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주무리들과 함께 와본 것뿐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치여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 자, 가다가 별일이 있었대. 무슨 일? 동물원에 온 일 누구나? 아빠랑. 그게 어떻게 여겨져야 돼? 특별하게 여겨지는 거죠. 특이하게 여겨진다. 너나 아버지와 동물원에 온 일을 특이하게 생각함 써주세요.
어디다가 쓰는 거지? 맨 밑에 줄인데 아버지와 동물원에 제가 기억 부분에 쓰는 겁니다. 아버지와 동물원에 오게 된 것을 특이하게 생각함. 집중 안 하고 자꾸 딴짓하면 안 되죠. 어디 갔다 왔어, 정민? 지금 잠깐 가출했어? 아버지와 동물원에 온 것을 특이하게 생각한 이라고 써놓으라고 했어요. 자, 5분만 쉬었다가 다음 거 봅시다. 5분만 쉬자. 시간은 거의 비슷하지, 자전거하고 사타나. 조금 차이나? 집에 갈 때는 못 타고. 엄마 착한가? 편하고 좋구만. 어머니가 데려다 주시고. 너 오기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우리 어디까지 했냐? 자, 쪽부터 시작해야 돼. 그다음에 동물원 여기서부터 아니네? 이거 어디까지 했지? 이거 세일을 모르겠네. 어디까지 읽었어? 33 끝에까지만 읽었어? 네, 맞아. 그러면 뒤에 가는 거구나. 그들은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을 온 다정한 부자를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신년스럽다는 걸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뭐랑 연결이 돼? 날씨랑 연결이 되네. 그죠? 동물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이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아버지 왜? 지금 노새 찾고 있는데 노새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 계속 노새가 없네 어디도. 그래서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지.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동물원에 있을 법한 동물들 쭉 얘기해주면서 원래는 되게 신기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냥 건성건성 보고 지나갔대. 노새에 관한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던 아버지가 자식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하였다. 자, 이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두 개를 이제 연관시키는 거죠. 자, 나의 행동을 통해 두 개의 매개체가 연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자, 아버지가 노새처럼 고단하게 사는 것을 인식한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째진 감정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나같이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자, 아까 노새의 외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랑 똑같이 아버지가 이렇게 생긴 것 같다 라고 얘기하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건지. 자, 여기서 말하는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라는 건 고단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되어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건지 알 수 없이 자 평생 짐승과 같이 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 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완전히 말과 똑같았네. 그래서 노새랑 아버지가 닮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버지가 고단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얘기가 되고 그리고 노새랑 닮았다는 걸로 뭐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산업화, 도시화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죠. 거기다가 하나 써주세요. 자, 노새는 자동차랑 대비가 되고 지금 아버지는 새동네랑 대비가 되고 그치? 그러면서
동물원에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자, 시간의 경과가 이제 또 밤이 돼버렸네요. 여기. 언제부터? 해 질려부터 이제 밤이 됐어요. 이번에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갈 데가 없던 것이었다. 옷을 다 찾아봤는데 더 이상 찾을 데가 없었대요.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에서 발을 멈췄다. 대포집은 술집인데 이제 이것저것 안주 팔고 술 마실 수 있는 그런 데를 얘기해요. 그래서 힐끔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 없는 일이었다. 다른 일 하는 후 아버지랑 동물원에 가는 일, 이번에는 아버지랑 술집에 간 일,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래. 술집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런 이상한 눈으로 일단 쳐다봤다가 우리는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자, 거기다 미를 줘보면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 사람들 어때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겠지? 그리고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들을 힘껏 마셨다.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그 냄새를 힘껏 마셔서 배고프다는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쓰러질 것 같았다. 배가 고파서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술만 거푸 마셔냈다. 아버지가 너무 괴로우니까 술만 계속 마셨대. 거푸, 잇따라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잇따라 거듭, 거푸다 써. 뭐 썼어?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그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아버지의 걱정하는 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응 하더니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배고픈 걸 좀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니? 노새가 뭐 했어? 지금까지 짐을 지고 다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제 짐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됐네. 노새 대신에 짐을 지는 일까지 아버지가 다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뭘 하려는 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함.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했어요.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힝 한번 웃었다. 히힝 웃는 게 뭐랑 닮았어? 노새의 웃음과 닮았네, 그치?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가 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히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애 생각으로 그런 거야. 술집에 오는 이유? 이렇게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나 보다. 나는 안주만 집어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아이가 너무 순수하니까 노새가 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걸 좋아하고 있네, 그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노새가 좀 되었다는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 다다랐을 때, 도착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자, 이 무참히 깨었다는 걸로 앞에 또 다른 불행한 사건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우리는 본 어머니가 보험지증 관련 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쩌고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왜 오라고 했을까요? 당신을 오래요. 이유가 노새가 벌인 사고 때문에. 써주세요.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을 박살냈대요. 이거 어쩌지? 노새는 찾았대, 아니가 찾거나 그러면 괜찮대요. 노새가 있으면 차라리 노새 찾아서 걔가 일하면은 좀 갚을 수 있지. 근데 지금 노새가 돌아오질 않았네. 노새는 온데간데 없고, 자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앞부분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노새가 도망간 거에 대한 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지. 그 꿈에서의 암시가 이제 사건에 대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올지 뭐요. 여기 이 사람이 엄청 빠르게 수소문에서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뭘까? 이 동네에 노새가 없어.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금방 찾겠지? 우리 오늘 낮에 지서라는 말은 관할서? 경찰 관할서 얘기합니다.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놓겠다고 이르고 갔다는 것이다. 자, 아이여서 이름을 몰라. 도로 무슨 법이래. 분명히 제대로 얘기해줬을 텐데 도로 무슨 법. 그지? 아버지는 소리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로 굴리고 서 있더니 힝 하고 꿀을 풀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시적시적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아버지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 또 한 마리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죠.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노새가 도망가는데 아버지도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대. 그래서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자, 여기서 살기 힘들구나 라는 거 이제 애가 깨닫고 있는 거지. 아, 우리 같은 노새가 우리 같은 노새 뭐 얘기하는 거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존재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성공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래.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노새를 굴려. 자, 노새가 구시대적인 수단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다가 구시대적인 삶의 수단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뭐랑 대조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랑 요새가 대비가 되고 있죠. 제조 두 개가. 자, 위에 거는 산업화돼서 변화된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이 쓰던 것인데 지금 노새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가고 뛰었다. 이번엔 누구 찾으러 가는 거야? 아버지 찾으러 가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서 안 유배는 거 문제랑 이건 어떻습니까? 자, 일단 지금은 뭐 할 거냐면요. 40페이지 가볼게요. 4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시조 있어요. 훈민가 있는데 이 훈민가라는 시조는 일단 갈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얘는 평시조예요. 평시조는 어떻게 생겼어요? 저번 시간에 한번 했는데 그리고 이거 안 했어? 했잖아. 분명히 했어. 전혀 기억나지 않아? 자, 글자 수가 45자 내외다. 평시 어떻게 생겼냐면 줄이 하나, 둘, 세 개로 이어져 있어요. 첫 번째 줄을 우리는 초장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줄을 중장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줄을 중장이라고 부릅니다.
얘 장이니까 3장 됐지. 그리고 얘를 중간에 나눌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럼 얘가 19, 29, 39, 49, 59, 69 해가지고 6개의 구가 나올 거고 글자 수가 45, 4 그리고 내외라는 거는 넘어도 되고 적어도 되고 위아래로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여기 맨 처음에 종장에 맨 처음에 3음보로 시작할 거예요. 3음보라는 건 세 글자란 뜻입니다. 세 글자로 시작을 할 거고요. 보통 평리조를 쓰는 사람들은 보아하니까 얘가 지금 규칙이 되게 많아.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세 글자 해야 되고 글자 수는 40글자 내외래. 쓰기 좀 힘들겠지. 누가 썼냐면 보통 작가층이 얘네는 양반에 해당해요. 양반이랑 굳이 하나 더 하자면 기생에 해당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썼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생이라는 거는 이 양반들을 위에서 양반들이랑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뭐였겠어? 얘네들이랑 수준이 맞아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 쓰는 거 잘해서 기생들이 쓴 글들이 종종 나왔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내용면에서는 얘네는 양반이에요. 보통 양반이라는 건요 왕이랑 같이 일하는 왕의 신하들이 되겠죠. 왕의 신하들은 무슨 일을 해요? 왕이랑 같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다 보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걸 우리 한자로 이렇게 불러요. 연무지. 임금님 좋아요. 자, 이거를 다시 말해서 왕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왕 너무 좋아.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왕을 좋아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시도 써야지 왕이 야 너 잘 썼다 너 글 좀 잘 쓰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써? 승진하겠지. 지금보다 이렇게 승진하겠지. 그러니까 왕 좋아 했을 거고 그리고 학문에 대한 이야기 쓰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학문에 관한 이야기를 쓰거나 혹은 지금 여기 봐야 되는 것처럼 효에 관한 이야기, 효도를 많이 해야 돼 관한 이런 이야기를 했거나 혹은 자연에 관한 이야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평시조의 갈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데 이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 자, 사설시조라는 게 있어요. 얘는 평시조인데 사설시조는 또 뭔가 하면은 사설시조는 초장은 그대로인데 중장과 종장의 길이가 길어요. 양반들이 유행을 주도해서 이런 시조를 만들었더니 평민들이 나도 시조 쓸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조금 시대가 지나니까 시조를 따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형식 잘 지키려고 하니까 조금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초장은 길이가 똑같은데 중장의 길이가 매우 길어. 혹은 그거에 따라 종장의 길이도 매우 기네. 이렇게 끝나. 그래서 여기가 초장이라면 중장이 중장 그리고 종장 얘도 길이가 엄청 길어졌거든요. 이렇게 돼서 길이가 좀 긴 거.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종장의 첫머리에는 세 글자로 시작하기는 합니다. 근데 꼭 지키진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확인해주면 되고. 자, 얘는 작가가 양반이라면 여기에 작가는 아까 평민이라고 얘기했죠. 좀 전에 평민이 이렇게 써요. 양반을 따라서 이런 거 쓰는데 자 평민은 평생 왕 만날 일이 절대 없겠지. 그러면 내용에다가 나 왕 좋아 쓸 일이 아마 없을 거야. 그렇게 써도 왕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자기네 사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겠죠. 아마도 애정에 관한 이야기라던가 현실에 있는 것들 그리고 삶의 모달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삶이 힘들어요. 왜? 양반들이 나쁜 양반들은 수탈도 할 거고 조금 괴롭히기도 할 거고 사는 동안 먹고 사는 게 좀 힘들기도 하겠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쓸 거다. 얘네처럼 자연에 관한 이야기 써서 뭐하게? 지금 자연에 노는 데가 아닌데 얘네들은 어떤데? 자연은 일하는 장소니까 아마 좀 다른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아마 이 갈래의 특징으로 맞는 거 고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 고르면 되겠죠. 필기 해주세요. 필기 다 했어? 네. 벌써? 네. 이거 오케이. 그러면 자 봅니다. 소비가의 일부래요. 자 왜 얘가 일부가 됐을까? 그리고 내가 분명히 세 줄이라고 했는데 지금 줄수가 9개나 있네? 왜 그래요? 연시조라고 불러요. 시조가 몇 개 있으니까 3개.
자, 옆에 수라고 써있죠? 제4수, 13수. 번호가 몇 번부터 있을 거야? 1수부터 시작할 거예요. 1수부터 15수까지 있는데, 근데 왜 얘가 16개, 제16수까지 있을까요? 처음에 시작하는 시조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 16개의 시조로 되어 있고요. 이 시조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줄줄이 내용을 연결해서 여러 개 있는 거 우리는 연시조라고 불러요. 이해되겠죠? 어려운 거 없지? 그지? 자, 내용 봅시다. 어버이 살아계실 손길 일난다하여. 어버지가 살아계실 때, 엄마 아빠가 살아계실 때 손길 일, 효도 얘기하는 겁니다. 효도를 다하여라. 다하여라라고 지금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걸 다시 말해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실천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 끝에 있는 걸 우리 어미라고 불러요. 그래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실천을 강조했다. 문제 보고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자, 지나간 후면은 내가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오늘도 잘하고 싶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평생에 고쳐는 다시란 뜻이랍니다.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더라, 포도뿐인가 하더라.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시 못하니까 한번 해야 할 때 잘해야 된다 라고 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잘 해야 돼 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 밑에 오늘도 다 세거나는 날이 밝았대요. 날이 밝았으니까 이제 뭐한다? 호미 메고 가자 쓰랴. 자, 호미 메고 어딜 가? 이래야 되는 데로 가겠지. 어디로 간대? 가자꾸나. 근데 얘는 청유형 어미가 되겠지. 청유는 뭐예요? 너 나랑 이거 같이 해. 같이 하자. 뭐 하자. 라고 하는 거 청유형입니다. 내 돈 다 메거든. 네 돈도 좀 메워주마. 그래서 어떻게 하자? 상부상조하자. 너 일하는 거 내가 도와주고 내가 일하는 거 네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오는 길에 꼭 따다가 누에 먹여보자 쓰랴. 또 이 노래는 뭘 하면서 누에 먹여가지고 또 술 뽑아갖고 일하자. 계속 일하자는 얘기죠. 뭐하자? 근면성실하게 농사를 하고요. 상부상조 서로 도와주자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여기도 가자 쓰랴, 보자 쓰랴 이렇게 쓰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청유형 어미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 이고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고. 자, 저기에 짐을 들고 가는 나이 드신 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짐 풀어서 나를 주세요. 왜? 어른이 짐 들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들어줄게가 된 거야. 나는 젊었거니 돌이란 무거울까? 자, 돌은 저 사람이 지었으면 무겁겠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짐 넘겨줘. 라고 난 지금 젊고 건강해. 라고 얘기하는 거지. 늙기도 서럽거든. 짐조차 지실까? 늙은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짐지면 힘들겠지. 그러니까 늙은이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이 들어간다. 여기서는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교 사상이랑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제재의 유교 사상이라고 써있어. 그래서 유교 사상이랑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해되겠죠.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그리고 교훈적이고 계몽적이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좀 바꿔봐 라는 얘기죠. 그치?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한자로 쓰지 않고 훈민정음으로 써놓은 걸로 쉬운 언어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치? 특징에 이 한자가 아니라는 걸로 쉬운 언어라는 거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시의 농경 생활을 확인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죠. 뭐 논도 메고 콩도 따고 해가지고 누에 먹이고 농경 생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치? 자, 거기까지 확인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문제 나중에 풀어보면 되고, 오른쪽 페이지에 13번 문제, 14번 문제까지 잘 풀면 되고, 15번, 16번 이 뒤에는 안 읽고 그냥 문제 풀 거예요. 수록도 이거 혼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노세 주머니 43페이지의 포인트 보시면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 일단 노세 주머니에 나타난 과거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는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는 시기에서 몇 가지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문화주택 나타나고 뭐 슬래브집 있고 이런 것들 요새 마차도 있었고 그리고 3년차가 짐을 실른다 그래서 점점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통행금지가 있었다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거고 연탄을 썼었다 요거 다 이 시대를 나타내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과거 삶에 반영된 문화작품의 감상 방법이라고 해서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주체적으로 수용함 이렇게 이런 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 이걸 연결시킬 필요 없고 당시 사람들이 중요한 삶의 가치 가운데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거나 많은 가치나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한 공사람 이거 어디 있냐면 이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앞쪽으로 돌아가면 16페이지 돌아가보세요. 16페이지 들어가면요. 과거 삶이 반영된 문학작품 감상학기라고 써있어요. 이 부분 네모 안에 있는 거랑 왼쪽 아래에 있는 것들 읽어보면 돼요. 아까 거기 지금 짧게 써있는 게 다 여기 있는 거거든? 이거 두 개 잘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읽었었지? 무슨 얼굴이야 그거는? 잘 모르겠어? 여기 있는 거 빼고 앞에 있는 거 읽으라고. 그치? 포인트 2번 보면 요새 두 마리 속의 인물의 가치관에서 아버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노새를 데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대신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눈이 번뜩번뜩하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듣고 있는데 어린아이여서 아직 순수하기도 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애정이 있고 노새에 대해서도 애정이 있었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웃 사람들은 생각보다 모든 것에 누가 심하다 대신에 노새에 관해서 조금 호기심을 보였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노새 두 마리가 이미 붙어보면은 우리 집에서 노새가 있는데 이 노새랑 아버지도 결국에는 노새 같다 그래서 노새가 한 마리가 아니고 결국 두 마리가 됐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 푸는 걸 지금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 거 넘어갈 거예요 58페이지 이제부터 조금 피곤해집니다. 58페이지 보시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라는 게 나와요. 이제 글을 읽을 건데 글에 내가 읽으면서 모르는 게 있거나 조금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확인하면서 글을 읽어볼 거예요. 글을 읽을 때 거기 밑에 읽어봅니다. 이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 보니까 글을 읽을 때 결국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는 방법이래. 글에 나타난 정보와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다. 라는 말이 있고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주제나 중심생각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고 글씨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알 수 없을 때 또 어떻게 하래. 그래서 뒤에 하나씩 써있네.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그냥 사전 찾아보면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고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을 때는 그 문장 말고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읽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거 추론해서 확인하라고 했고 그리고 주제나 중심생각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요. 주제나 중심생각을 무슨 내용이지? 계속 읽었는데도 내용 뜻을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제목이나 소제목과 연결된 문장을 찾아서 제목을 보면 대충 알겠지. 위에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이게 제목인가 봐. 그럼 이 제목과 연결되어 있는 문장을 찾은 다음에 그 문장의 앞뒤를 살펴보면서 추론해보래.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알 수 없을 때 글쓴이가 막 무슨 주장을 해. 오른쪽에 보면 나중에 그 얘기 나올 거야. 자율주행차가 이제 나오면서 사람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건데 그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거나 첫 번째 깊이 있게 생각해 보래. 맞는지 아닌지 세상에 사람이 운전 안 하는 거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고 두 번째 다른 정보와 비교 여기에 정보가 몇 가지 나올 거예요. 뭐 이러이러한 게 있어. 그럼 그곳 타당한지 확인해 보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 비판적으로 판단함. 누구랑 얘기해보면 맞는지 아닌지 조금 더 세상이 넓어지겠죠. 이렇게 확인해봐라. 듣고 있는 거 맞지? 약간 정줄 놓고 있기는 한데, 그지? 그 다음에 독서 토론하기라는 게 있어요. 밑에 독서 토론 요거는 다음에 다시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59페이지 볼 거예요. 마음이와 민재가 독서를 할 건데 너를 보면 누가 봐도 하기 싫어 죽겠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자, 마음이와 민재가 독서를 할 건데요. 뭐 할 거냐면 나는 교내 독서 토론 대회를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로봇이 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을 읽고 있대요. 책을 읽을수록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할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졌대요. 그럼 책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데 학교 토론대회에 나가려고 같은 책을 읽고 있는 민재를 생각했다. 자, 이렇다 친구가 생각하게 하고 있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걱정이 됐다. 그래서 마음이가 민재야 이 책이 재밌지 않아?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달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려. 그렇다면 얘는 마음이는 책의 내용을 전체를 다 이해하고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될지 궁금해 라고 생각한 거지. 민재가 글쎄 나는 독서하는 힘이 부족한가 봐 했어요. 왜 그래 하니까 어쩐지 표정이 심각한 걸 했어요. 민재가 책을 읽다가 자꾸 멈칫하게 돼 라고 했어요. 멈칫하는 이유가 뭘까? 단어나 문장의 뜻을 모를 때도 있고. 그럼 어떻게 알고 있어? 단어나 문장의 뜻을 모르면? 자전 찾아봐. 그리고 글쓴이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를 때는? 뭐라고?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떻게? 제목을 봐. 제목이나 소제목과 연결된 문장을 찾아 그 문장의 앞뒤를 살펴보면 추론한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그 다음은 글쓴이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깊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수업에서 써보여서 처음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점을 되게 이야기해줬다. 생각해보면 나도 민재가 겪은 문제와 마주볼 종종 있다.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민재와 얘기해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멈칫하게 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한다? 문장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밑에 써있어. 뭐해서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라고 써있습니다. 그거 아까 다 왼쪽 거랑 확인한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교과서의 핵심 개념 잡히고 밑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이렇게 이거랑 계속 연관해서 보면 되거든.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읽기 과정을 되돌아보았다. 누가? 마음이가. 그러고 보니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뉴스를 자주 보았던 것. 이게 배경 지식이 있었던 거지. 이게 인에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배경 지식이 많았던 것이다. 아, 배경 지식이 있었네, 그치? 걱정하지 마. 나도 그런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 먼저 글에 나타난 정보를 잘 보고 그걸 우리가 가진 배경 지식과 관련짓는 거야. 배경 지식이 뭔지 써있어요.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경험과 지식. 그렇지만 나는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걸 했더니 그럴 때는 도서관에 관련있는 책을 찾아보거나 자, 1번 도서관에 관련있는 책을 찾아본다. 2번 인터넷에 필요한 내용을 검색해본다. 그리고 3번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책 읽는 과정에서 보는 문제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러고 어두웠던 민재의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다. 한데 책을 읽으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민재의 책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왠지 토론대회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이의 말을 참고하여 책을 읽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해보자 했어요. 자, 마음이 방금 전에 했던 1, 2, 3번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 다 맞는 거죠. 마음이가 후후 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내용 연결해서 확인하면 되겠지? 그게 이겁니다. 그리고 마음이와 민재는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을 함께 읽어가며 궁금한 점에 관해 의논하기로 했다. 마음이와 민재가
글에 있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자. 자, 자율주행차가 등장을 했대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대. 자, 제목은 자율주행차의 등장이고요. 소제목이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가 되겠죠. 아까 글쓴이의 주장이나 이런 거, 글쓴이가 쓴 거,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하면 어떻게 해라? 제목이랑 이거 소제목 확인해봐라. 이 부분이겠죠? 그치?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자, 얘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대. 전문가가 어디 있냐면 오른쪽 윗페이지 보니까 전기자동차 업체를 설립한 경영자이자 기술혁신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주장을 인용을 했다지. 2015년 3월 미국 세나제이에서 열린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며 널리 보급된 후에는 사람의 운전이 금지될 것이라는 것이 머스크의 전망이다. 자, 이 머스크의 생각,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죠? 세계보건기구가 나오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 이번에 믿을만한 자료를 인용했네. 네.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125만 명이다. 인구 대국인 중국이 27만 명, 인도가 23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미국에서도 매년 사망자가 3만 명 이상이래. 그래서 2015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있구나. 그 때문에 운전 때문에. 그래서 운전 때문에 죽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고 도로나 기계장치, 결함 등으로 사고 발생하는 것은 10% 수준이다. 그럼 운전하는 게 대부분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는 2015년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50%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효과가 매년 1,9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대요. 과거에는 엘리베이터가 운전사가 조종을 했는데 지금은 탑승객이 원하는 순서를 누르기만 하면 된대.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나중에 없어도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훨씬 많은 사람을 태우고 더 빨리 올라가기도 했지만 운전사 없이 한결같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대. 운전하고 있대. 미래의 자동차는 엘리베이터의 진화평을 따르게 될까 하면서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사람 없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아이콘이라는 단어, 민재가 얘기합니다. 아이콘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이 부분에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전 찾아봐야지.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의 우상을 전문적으로 이런 말이래. 그러고 나서 여기 자율주행차는 어떤 자동차를 의미하는 걸까 해서 이번엔 앞뒤의 상황을 살펴보네. 그리고 단어의 뜻을 파악한 방법이 하나 사전 찾아봐, 하나는 앞뒤를 확인해봐. 이거지.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차를 의미하는데 엘리베이터처럼 쉽고 안전하게 원하는 곳에 가주는 자동차가 등장할 것이란 말이구나. 이제 이 내용을 이해했네. 맞아. 단어의 뜻을 살펴보고 나니 글의 내용이 좀 더 쉽게 느껴져 하고 글을 읽는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글을 읽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내용 너무 쉽집니다. 쉬우고 풀리지. 자율주행차 모르는 사람이 요새 없는데, 그죠? 어제 몇 시에 잤어? 모르겠어? 어제 늦게 잤구만.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11시. 11시? 학원 오기 전에 기껏 일어난 거지, 그러면? 그건 아니야? 그게 11시가? 어떻게 일찍 일어나는 거야? 학교 가서 몇 시에 일어나는데? 8시.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그럼 늦게는 너가 생각하는 늦게 몇 시니? 주말에 3시. 3시까지 잔다고 가능한 거야. 그럼 12시에 자면 3시에 자면 몇 시간 자는지 알아? 15시간을 자는 거야.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 겨울잠이잖아. 그렇지 않아?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잘 수 있지?
자, 봅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기억들 이러면서 여기도 지금 소재로 나타나는 거죠. 1908년 헨리 포드가, 자, 포드 알죠? 포드 자동차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래요. 노동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모델 T를 출시했대요. 20세기 자동차 문명의 세계이자 전원 대중사회를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로봇과 자동화의 시대가 될 21세기에는 자동차의 진화는 지난 세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느껴질 거래.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중사회를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니까 아마도 세상이 또 바뀌는 계기가 되겠다. 그 얘기하는 거죠. 탁월한 안정성과 경제성 효과를 고려하면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자, 탁월한 안정성,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얘기해 줄 거예요. 자율주행차는 고령화 사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나이가 많으면 운전하거나 핸들 돌리거나 하는 게 일반 좀 젊은 사람들보다 느릴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위험한 상황이면 사고로 이어지겠지. 그렇다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버튼을 눌러 병원과 식당, 편점을 찾아갈 수 있다. 자, 차를 운전하지 않고 알아서 버튼 눌러서 갈 수 있으면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도 자율주행차를 전용 기사가 있는 차량이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운전자가 없어도 다닐 수 있으니까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해 부모의 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율주행차를 불러 혼자 이동할 수 있다. 운전가능 연령이나 운전면허에 이런 사람보다 운전면허가 필요 없겠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아마 장난으로 그냥 뭐 취미삼아 운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외출하려면 제약이 컸던 장애인들은 더 큰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자율주행차는 사용자들이 차량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 아까 말했던 경제적 효과 이거네.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자동차 문화의 경제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거기다가 경제적 효과라고 써주세요. 미국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차고에서 잠자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90%에 이르고 승용차를 유지하는데 가구소득의 20%가 들어간다. 자동차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이 사실상 필요 없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차량 공유 시스템, 얘가 붙어서 제가 불렀다 할 수 있는 포타처럼 만들어버리면 연결하면 유지비와 세금, 주차 관련된 관리에 많은 시간이 비용이 들어가는 현재 차량 구매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래요.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언제든 필요할 때면 차가 오면 좋겠네. 아마도 그렇죠. 나를 태우고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준답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 없지?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거고. 차량은 주차장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있는 다른 사람을 이동을 위해 옮겨간다. 지금 똑같이 그렇게 다니고 있죠. 사람 타고 또 다른 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어디 딱 주차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치? 굳이 개인이나 가정마다 차량을 소유할 까닭이 크게 줄어든다. 자율주행차가 불편하다면 사람의 운전은 승마나 텃밭제비처럼 일부 많이 하면 즐기는 스포츠나 취미 활동이 될 것이다. 이런 걸로 자율주행차가 생기면 아마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했어요. 어떤 효과? 교통약자가 이동이 편리해지고, 거기다 하나 씁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이 편리해짐. 그리고 차량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것도 쓰세요. 차량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함.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밑에 보니까 또 민재가 얘는 이렇게 질문이 많아. 로봇과 땡땡땡 곳이다. 이 문장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문장의 의미 모를 땐 아까 문제 해결 방식에서 앞에 문장 살펴보고 그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라고 했으니까 그거 그대로 써있는 거다. 그죠? 모델 T라는 대중적인 자동차가 등장해서 20세기 사회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내용만이 있으면서 그 앞문장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그 앞문장 살펴보는 중이네. 그래서 그래 자율주행차의 등장도 21세기 사회에 큰 변화가 일으킬 거란 의미야. 그렇구나.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만나도 앞뒤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하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다. 자, 이해하는 방법 이렇게 다 그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라는 세 번째 소제목이 나오네. 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아도 일반인이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자, 내가 자율주행차를 사고 싶어. 샀는데 걔가 나만 자율주행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자율주행이야. 그리고 엄청 비싸.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야 하고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신호체계와 도로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격이 비슷비슷해야 사람들이 다 사겠죠?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지.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개선과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간단한 과제이며 사람들이 좀처럼 운전되어 기존의 운전 습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용자 수용성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예상한다. 자, 가장 큰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다음 갑시다. (58페이지의) 왼쪽에 1번에 뭐 들어가야 돼요? 땡땡이랑 읽기랑 문제 해결에 나가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글의 전부를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 개념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넣고 이번에 글을 읽으며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사전을 찾아보는 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단어 뜻을 모를 때. 이번에 중심생각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소제목과 연결된 문장. 그거 해보면 되고 3번에 교수님의 주장이나 의견이 합리적인지 모를 때는 한동호 수단도 비교. 그렇지. 3번에 독서와 토론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다 고르라고 했는데 틀린 거 하나 있어요. 뭐가 틀렸어요? 3번이 틀렸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일단 확인만 해주고 넘어가고 오른쪽에 59페이지에 1번 문제 보시면 마음 위에 독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읽고 있는 책의 주제에 흥미가 있으면 독서 활동에 좋겠죠. 그리고 2번 민재가 겪는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마음이가 그래서 얘기했지. 그리고 어디가 둘중 안에 전문점 책 누굴래? 3번 민재 독서가 원활하지 않은데 걱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뭐 보는 거야 지금? 59페이지 문제 1번 읽고 있는데 문제 1번에 보기 3번 읽고 있잖아. 어디가 혼자서 4번 교내 독서 토론 대회에 나가기 위해 책을 읽고 있다. 책을 읽고 있는 거는 여기 본문 안에서 지금 독서 토론 대회를 준비하느라 읽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거지. 근데 5번에 보면 로봇 기술의 발전 과정까지는 안 나오고 과정도 없고 부작용도 나오지 않죠. 뭐뭐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고 얘기했을 뿐이죠.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얘네가 책을 읽으며 겪은 어려움이 아닌 것 고르래요. 책을 읽다가 자꾸 멈칫하게 돼 라고 민재가 얘기했고요. 단어나 문장의 뜻을 모를 때도 있고 라고 했고 교수님과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교수님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 했으니까 3번만 없는 거죠. 확인하면 되고 이렇게 오세요. 문제 틀린 건 없네? 자, 3번 민재가 겪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이가 제시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에 글쓴이가 나타난 정보를 따로 정리해본다. 자, 글에 나타난 정보를 따로 정리해보자는 얘기는 한 적이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해볼 수는 있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고, 배경지식과 관련 짓고, 책에서 주제에 관련된, 인터넷에서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보는 거는 왼쪽에 마음이가 이야기한 거에서 다 써있어, 그치?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번에 기억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질문 형태의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질문 형태로 어떻게 질문했어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라고 설명했으니까, 물음표 넣었으니까 질문 맞고, 그러고 나서 2번에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주제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왜 어려워? 어떻게 어려워? 그 범위가 많으니까 넓으니까. 그치. 뭐,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여기 지금 한정되어 있는 게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6번 문제 봅니다.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우리가 아니. 생각하고 대답해야지. 자, 2번.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다. 맞아요? 네. 실수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고, 나머지 3번. 교통사고 사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죠. 그리고 4번. 경제적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주행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가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근데 나중에 뒤쪽에서 나타나지.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 위치 잘 확인해서 문제 풀어야 되죠. 5번. 미국은 자율주행차를 도입해서 교통사고를 90% 줄였다라는 거는 아니고, 줄어들 것이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미래 상황을 얘기한 거여서 지금 줄어든 건 아니죠. 그지? 7번. 가를 읽고 난 후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를 때 1번. 엘리베이터에 운전사가 있었다니 올라와. 운전사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왼쪽에 있어요.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했다. 그것도 90%가 운전자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확인할 수 있고,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하니까 글에 신뢰가 생겨. 통계 자료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에 따르면 이라고 말했네. 4번. 자율주행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글쓴이의 의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 자, 자율주행차의 문제점에 관해서 얘기한 적 없죠. 그치? 확인하면 되고. 5번. 엘리베이터의 예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짐작하게끔 해준 거는 맞네.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9번. 자율주행차를 도입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사람들이 자동차의 소유량이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이 자동차 소유하는 게 줄어들까? 여기는 근데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줄어들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 소유욕이랑 상관은 없겠죠. 하기 싫지. 정신줄 놓고 순간 딴데 보고 있는데. 집중해.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리고 2번. 자동차 문화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다. 맞아요? 어떻게 맞아? 이거 말했어. 어떻게 얘기했어? 얘기 못 찾아서 읽었지. 미국과 자동차 전환의 시대가 21세기의 자동차에 지나서 많은 사람이 가장 집중이 더 느껴지겠다. 그거는 그가 경제? 아니라 그 밑에 이 자식이? 이 무슨 그 경제적 이익을 가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현재의 경쟁과 이게 불가피하게 변화할 것이다. 그렇게 찾으면 되지. 그리고 3번 노인이나 장애인이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왼쪽에 있네. 어디 있어? 운전면허의 기한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있죠? 그리고 4번 운전 가능 연령과 운전면허의 개념이 사라진다. 이게 지금 방금 읽은 거고, 그치? 5번 차량과 교통시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거 아니고 오른쪽 위에 있어. 네? 오른쪽 위에.
굳이 개인이 가정마다 차량을 소유할 가장 크게 줄어든다. 그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똑바로 앉아 임마! 누가 건방지게 팔뚝 끼고 앉아가지고 어?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금 뭐하는겨? 자 10번에 나의 내용을 전개 방식으로 알맞는 것. 다 몇 번이었어요? 뭐예요? 이거 틀렸어요. 이거 틀렸어요? 네. 기억에 나의 내용 전개 방식이래. 나에서 헬리포드 얘기하고 이러한 시대가 올 거고 자율주행차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다는 얘기 한 거죠. 자,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과거의를 추측하고 있다. 미래의를 추측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과거가 아니고. 니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 미래의를 예측하고 있다. 이게 맞죠? 과거의 사례 어떤 사례? 과거에는 고령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러했어. 그리고 또 위에 부분 뭐 있었어? 원래 헨리 포드가 20세기의 자동차 문명을 대중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텐데 앞으로는 어떨 거다? 21세기에는 전기차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변화를 느낄 것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현상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대요. 디귿 부분에. 현상이라는 거는 고령화 사회가 되는 현상을 얘기했으면 맞는 건데 그게 아니었지. 그냥 고령화 사회고 그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묘사한 적 없고요. 이 답이 니은이 되겠습니다. 11번에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래요. 여기 지금 로봇과 자동화 시대가 될 21세기 업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 이거의 의미에 적절한 건 뭐예요? 지금 21세기엔 대중적인 자동차가 등장할 것이다. 그거 아니죠. 대중적인 자동차는 20세기에 등장했지 이미. 그리고 21세기에는 로봇이 자동차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미 로봇이 자동차 만들고 있죠. 3번 21세기 자동차의 변화는 지난 세기와 비슷할 것이다. 자동차의 변화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거니까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얘랑 또 다른 얘기고. 4번 자동차의 진화는 지난 세기가 가장 중심적으로. 아니죠. 이번 세기에는 또 다른 자동차가 나타날 거라고 한 거죠. 그리고 5번 자율주행차의 등장이 21세기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 답이 이게 맞죠? 오른쪽에 12번 봅니다. 마음이와 민재가 나를 읽으며 겪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나를 읽을 때 어떤 문장을 잘 모르겠다고 했어. 로봇과 땡땡땡땡 할 것이다. 지금 읽었던 그 문장 잘 모르겠다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문장을 생각해보라고 했으니까 앞뒤에 마음이 그랬죠? 앞에 문장을 살펴보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해보자. 그럼 이게 답이 되겠지. 내용 보니까 앞뒤에 맥락을 그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였다.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13번에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맞는 것은 자, 자율주행차가 들어오기 전에 뭘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 가격. 그리고 그 도로. 신호체계, 도로, 인프라 구축. 그거 해당하지 않는 거? 5번. 5번 거. 이렇게 보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었지? 그치? 지금 40 몇 분이니? 48분? 어떻게 10분 일찍 가실 텐가? 그쵸. 그래요. 일찍 가세요. 대신에 숙제 있지. 엄청 많아. 지금. 자, 숙제 지금까지 푸는 거 있잖아요. 앞에 부분 우리 해야 되는 모세 두 마리 문제 50페이지까지 문제 엄청 많을 거야. 네. 이거 다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모세 두 마리 문제가 또 있어. 어디 있냐면 2강 12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42페이지까지. 근데 142페이지까지 전에 오늘 한 진도는 안 나가도 되니까 오늘 한 진도는 안 나가도 되니까 거기까지만 풀어.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별거 할 거 없는데? 133까지 하자. 126에서 133. 그러고 이거 또 있다. 네? 이거 새 책이거든? 자, 뭐 할 거냐면 여기 빈칸 엄청 많아 이런데 여기다가 다 빈칸 넣을 건데 숙제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뭐 하는 거냐면 상처가 꽃이다 있지? 여기다가 여기 있는 해설 다 적어놓은 거. 여기까지 하나
할 수 있겠죠? 뭘 못해. 뭘 도리도리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다하는 거 맞지?